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거예요. 매력적인 대화라고 얘기하면 말은 역시 듣는 사람의 것이고 나의 이런 생각을 들려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들려준다고 해서 얘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이거죠. 그럼 내가 그냥 내 생각을 던져놓고 몰라 나는 내 생각대로 말했으니까 난 속 시원해 땡 이거예요? 그럼 대화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냐?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고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듣는 말 뒤에는 다 기분 나쁜 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거예요. 이게 왜 나쁜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사실이면 다 말해도 돼요? 왜 그래요? 사실이면 다 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같은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해요. 잘못한 거 안단 소리잖아. 21세기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진짜. 히렌츠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기도 해요. 부사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꿔봐라 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제 책에서 한 말은 너무너무를 너무 많이 쓰는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들을 자세히 보면 특정 부사를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너무, 정말, 진짜, 그리고 요새 MZ세대라면 개 없으면 말 못합니다. 요새 친구들. 지금부터 10분 동안 개 안 하기 하면 아무도 말 못할 거예요. 개 안 하려니까 개 힘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정도로 개 없으면 말 못하고요. 저희 X세대들은 졸라 없으면 말 못했었어요. 이런 표현들 자기가 특정하게 많이 쓰는 부사들이 있어요. 언젠간 되게 재밌고 참신한 부사였었을 거예요. 그때 한두 번 썼을 땐 좋았는데 이젠 진부한 표현이 됐어요. 특히 많이 쓰고 있는 나한테는. 그러니 그 부사를 쓰지 말아보자고요. 최대한 다른 표현을 해보자 이거죠. 그것만으로도 내 표현이 참 다양해지고 참신해집니다. 히렌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만약에 내가 야 이거 너무 좋다 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시원한 물을 한 잔 먹었더니 너무 좋다. 시원한 물, 촉각이죠. 이 촉각을 다른 걸로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여기서 이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더니 마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맞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상이 되면서 나의 시원함이 너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표현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귀찮은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방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우리 피디님 앞에서 입 벌렸거든요. 이렇게 듣는 상대방들로 하여금 와 얘는 말이 되게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애를 낳고 달라졌습니다. 사실 애를 키우면서 이 말의 표현들, 대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말은 역시 듣는 사람의 것이고 이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저는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성인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나의 이런 생각을 들려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들려준다고 해서 얘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이거죠. 그럼 내가 그냥 내 생각을 던져놓고 몰라 나는 내 생각대로 말했으니까 난 속 시원해 땡 이거예요? 그럼 대화가 아닌 거죠. MBTI로 설명을 하자면 T와 F에서 T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표현하는 편이고 F는 조금 더 인간관계를 중시 여기는 편이죠. 그러니 F는 내가 지금 이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걸 먼저 고려하는 편이고 T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걔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나는 일단 이 사실을 쟤한테 알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T가 상사고 부하가 F일 때는 부하는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일은 잘 돌아가요. 왜냐면 상사가 지시를 명확하게 했으니까. 얘는 상처받았지만 명확하게 내려온 지시를 이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F가 상사고 부하가 T일 때죠. 이 F가 명확한 지시를 안 해요. 그리고 말을 돌립니다. 왜냐면 얘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을 못하고 너는 말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이렇게 있으니까 쟤는 이걸 하고 쟤는 저걸 하고 쟤는 저걸 하고 네가 남았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F면 그렇게 말하면 또 알아들어요. 근데 FT면 얘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쟤는 그거 하고 쟤는 그거 하고 쟤는 그거 하네요? 그러고 안 해요 자기는. 그럼 자기는 뭐 하라고 말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F는 열받는 거죠. 시켰는데 왜 안 해? 언제 시켰어? 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소통의 부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 부하 T는 상사 F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원하는 게 뭐요? 그냥 솔직히 말해보쇼.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지만 이걸 돌려 말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팀장님께서 만약에 제 입장이었다면 지금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돌려 말한다든지 팀장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팀이 얻어야 되는 큰 결실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팀장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팀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 T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요. 당신이 아무리 직설적으로 얘기한들 저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말해요. 괜찮아요.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네가 할 일은 3개야. 1 이거, 2 이거, 3 이거 해도 괜찮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상대방을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찾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디로 눈길이 가는가? 그 눈길이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 눈길이 간 거기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갑자기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거 좋아하세요? 인테리어 소품 좋아하십니까? 그랬을 때 갑자기 확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인테리어 소품이 정답인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소품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예, 인테리어 소품 좋아하죠. 그러면 이건 좋아하지만 답은 인테리어 소품은 아니에요. 그러면 금괴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전설에 내려오는 해적 보물함 이런 걸 좋아하십니까? 이게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고 관심을 표했어요. 그러면 아, 남자들이 자켓을 입은 걸 좋아하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재질 자켓을 좋아하는가?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남색을 좋아하나? 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책에 쓴 예는, 어떤 사람이 카페에 갔는데 영화 음악이 나오는 걸 보고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 영화 좋아하세요? 아, 네, 이 음악 좋아하죠. 아, 저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은 영화 광이어서요. 영화에 대해서 술술술 하기 시작해요. 근데 상대방 반응이 없어. 영화가 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찔러봐서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끊어야죠. 거기서 내가 아는 걸 다 털어놓고 다 말한다고 해서 내가 똑똑해 보일 수는 있나?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냐? 아, 음악이었구나. 아, 이런 음악 좋아하세요? 바이올린 좋아하시는군요. 아, 그러면 실내악 사중주가 좋으신가요? 바이올린 솔로가 좋으신가요?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정답을 맞췄을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고 찔러보고 맞으면 계속, 아니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또.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최대한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제 인생책으로 신봉하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2장 타인의 호감을 사는 법,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타인이 말을 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걸 얘기하든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바이올린 음악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갑자기 바이올린 음악을 던지고 사중주를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혼자 한 30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듣고만 있겠죠. 맞장구만 쳐주면서. 근데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면서 듣고만 있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실제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이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석준 저 사람은 바이올린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말을 들어줬으니까. 그 대화를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대화를 즐거운 대화였다고 기억하고, 저라는 사람을 아주 즐거운 대화 파트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판, 비난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욕, 뒷담화 이런 건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고 그냥 요새는 다 들어요. 어떻게든 다 들으니까 그냥 하지 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남의 단점 같은 건 보지도 마세요. 그거 뭐하러 봐요? 남의 단점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사람은요, 되게 쉽게 남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보이면 보이는 즉시 따라해요. 여러분 남들의 단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단점이 여러분한테 옮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 장점만 보세요. 최대한. 남의 장점은 보면 볼수록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점을 베낄 테니까. 매력적인 대화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 요새 되게 걱정하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75년생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되는 건데, 저보다 앞세대 70년대 초중반생들, 60년대 후반생들, 여기가 베이비붐 세대들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회사를 가도 사장, 부사장 혹은 임원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사회 뭐 이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고 제일 맨 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이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은퇴하실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했고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고 어쨌건 조직에서 성공하셨던 분들이라 조직 내에서 대우받으며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를 해서 돌아갈 집은 누가 있냐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라고 자주 대화를 하지 않았던 부인과 그렇게 자주 대화를 하지 않아서 지금 몇 학년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해봤어요. 안 친해요. 근데 이제 다시 친하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쵸? 우리 회사의 내 과장들, 내 대리들 보듯이 봐요. 뭐 나이대는 비슷할 수 있죠. 김대리, 야, 뭐 지난주에 데이트했냐?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집에 가서 큰딸한테 야, 지난주 데이트했냐? 좋았냐? 너네 데이트했는데 몇 시에 들어왔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게 늦게 다녀?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날까봐 저는 진짜 걱정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일어날 법한 일들이에요. 왜냐면 당신들은 늘 누군가가 떠받들어 주는 조직 내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곧 그렇지 않은 조직에 계셔야 될 테니까. 그럼 다시 그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 가족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온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지금 느낄 상실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분들은 이 아이가, 내 아내가 그동안 살아온 일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 안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취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야, 너 앉아봐. 너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 누구야? 이름 대봐. 그래, 철수.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아이들을 걱정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주는 게 아닐 겁니다. 당신의 팀장, 당신의 과장, 당신의 대리가 정말 많이 참으면서 당신과의 대화에 맞춰왔다는 것만 일단 알아주세요. 어렸을 때는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매력도를 올리는 거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잘 못해서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쫙 쏟아낼 수 있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준다든지 그 사람이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사람으로 하여금 강력한 호감을 살 수 있더라고요.